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네, 오늘 이 자리에 부산 사가비 지역구이신 최인호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그때 최 의원께서 화가 아마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 화가 그렇게 내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맨 앞자리에 저렇게 앉아 계시군요. 저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을 상황이었네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일어나서 뒤로 나가셨는데 그때 나 의원 보고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가서 네. 원고를 미리 한번 봤습니다. 아하, 네. 봤는데 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수석 대변인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마 그 원내대표께서 원고 그대로 읽으시겠나? 읽긴 하더라도 그렇게 읽게 하겠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그 실제 연설에서도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네. 대통령에 대한 폄하를 넘어서서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면 네. 국격은 뭐가 되고 또 지금 헌법은 또 뭐가 되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해줄 것을 저때 요구하는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신 거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십시오. 네, 그러다가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하신 거군요. 한 11명의 의원님들이 네. 퇴장을 했고요. 그 남아있는 저희 당뿐만 아니고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나머지 야당들도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너무나 강한 아마 그 원내대표의 국회 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는 최악의 연설이었다 하는 그런 그 기조 속에서 많은 항의들이 이어졌죠. 네, 그때 아마 국회 본회의장 중계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또 라디오 방송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또 절반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직 충성 경쟁 아니냐. 민주당이 항의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네. 참 그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1월달, 2월달 국회가 이제 열리지 못하다가 네. 겨우 3월달에 이제 열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 첫 일정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연설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연설에서 네. 아주 의도된 발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발언을 네. 하면 네. 당연히 국회는 시끄러워질 것이고 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의도된 이런 막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넘어가면 네. 앞으로도 막말 정치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마다 국회가 파행하고 열리지 않고 법은 통과되지 않고 예산도 심의 못하고 이런 그 민생 국회가 아니라 네. 싸우는 국회, 비생산적인 국회가 자꾸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공당에, 그것도 네. 제1야당의 원내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의 네. 발언은 이제는 좀 정도, 네.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필을 하신 거다. 네. 뭐 지금 국회 상황은 지금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한 상태고 또 이에 맞서서 또 한국당은 또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두 분을 지금 또 윤리위에 제소를 징계안을 제출한 지금 상태입니다. 서로 마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외신을 인용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의 취지였다는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뜻은 없어 보이는데. 공당의 대표가 네.
외신에 이러저러한 부적절한 표현을 다 옮겨서 네. 그대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네.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은 뭐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믿고 네. 정치를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네. 사과를 하시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1, 2월 국회도 열리지 못했는데 3월 국회마저 결국은 파행이 되면 민생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있단 말이죠. 또 여당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이 될 물론 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런데 부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센 말씀, 어도된 발언을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선거제도의 개편, 네. 지금 한국당은 사실상 당론을 유일하게 내놓지 않는 당입니다. 네. 저희 당이나 야3당은 다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네. 왜 한국당은 제1야당에 대해서 사표를 없애는 네. 그 선거제도 음. 개혁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코너에 몰렸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상당과 함께 이래서는 안 된다. 네. 패스트 트랙이라도 음.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통과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가니까 한국당을 배제해서라도 이 그렇습니다. 안은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제 고립이 되니까 네. 이 국면을 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그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었다. 국면 전환용이고 국회 자체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아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도된 강성 발언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선거법 개정 문제 다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화면이 뜨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의원 정수 300인 유지하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또 비례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0일 날 갑자기 내놓은 안이죠. 지금 그건에 가까운 막말을 하신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당론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네. 그에 대한 무책임한 그 지적들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네. 이제 패스트 트랙은 그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다 지금 추진하는 찰나에 네. 이 안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하고 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일부 국민들은 공감할지 모르지만 네. 다수의 국민들은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 불가능한 이 안을 네. 내놓자 완전히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나 좀 무책임하다. 겨우 내놓은 안이 이렇게 불가능한 안을 내놓느냐? 특히 비례대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지적을 네. 이제 받으니까 원내대표께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민 전환을 위해서 네. 이런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집권의 장기 집권 공고와 플랜의 일환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중도 우파라고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왔던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안에도 이제 보수적인 의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에 이제 찬성해서 네. 나가는 이제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한국당 편으로 끌어당기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또 패스트 트랙 자체를 자초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네. 색깔적으로 뭔가 규합하려는 네. 그런 의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안이 네. 지금도 통과되리라고 보고 제안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왜 제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아주 적자적인 답변 네.
그리고 되지 않는 안을이라도 네. 내놔야 된다는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내놨다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찬성이 50%를 넘었어요. 공감대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저런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을 패스트트랙과 안에 넣어서 이제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저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네. 이 패스트트랙에는 선거 제도의 네. 개편뿐만 아니라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권력 구조, 네. 권력 기관의 개혁, 권력 구조 법안과 개편 문제가 함께 네. 또 경제 법안도 있습니다. 아하, 네. 예, 규제 핵심과 관련된 그 네.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경제 네. 법안 또 경제 민주화 법안 네. 또 이제 국회 자체를 생산적이고 네. 정말 민생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네. 또 국회의 기득권을 줄이는 이런 개혁 법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선거제도만 네. 패스트 트랙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한을 넘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은 최장 11개월까지입니다만 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네. 잘 그 일정을 조정하면은 2개월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9개월로 줄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지금 국회의장의 재량까지 감안하면 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예. 아, 그 예. 말씀이네요. 예.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도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시간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네. 이제 자꾸 고립을 그렇게 자초하지 말고 네. 또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님들을 네. 어떻게 빼나가기 식으로 네네. 이렇게 규합하려는 그런 뭐 작은 자세에서 벗어나서 네네. 정말로 이제 사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50%에 가깝거든요. 네. 국민이 투표한 50%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표를 줄이자 네. 하는 그 선거제도의 네. 개편 또 그러나 300석의 국회의원 수는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또 부응하면서도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야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으로 가버리면은 네, 그 의원내 완전한 문제니까요. 다당제로 가면은 네. 대통령제 맞지 않습니다. 네. 늘 국회와 대통령이 싸움만 하고 예산도 통과 안 되고 네. 법안도 통과 안 되는 그 전국이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대통령제에 맞는 네. 양당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네. 국민들의 투표에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보장이 되는 네.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로 가자 네. 하는 그런 측면에 자유한국당이 빨리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부산을 찾으셨고 또 황교안 또 한국당 대표께서도 부산 경남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여야 간에 대척점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먼저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가 다 된 것을 반복 자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 오셔서 영남권에 국제관문공항 하나 더 필요하다. 김해 신공항을 총리실 주관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황교안 대표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네. 최근에 이제 김해 신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네. 그 검증단의 여러 가지 지적들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의 네. 또 검증 요구 이런 것을 네.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2016년도에 우리 김해 신공항 결정 과정을 돌아보면은 네네. 그때 밀양이냐 가덕도냐 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 날 줄 알았지. 네. 사실은 김해 공항에 할 줄을 하나 더 넣는 좀 뜬금없었죠, 그때. 예, 네. 이렇게 결정이 날이라고 본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때 다 지적들이 박근혜 정부가 네. 가덕 신공항도 안 되고 밀양 신공항도 안 되니까 네. 그냥 절충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난 결론이 김해 공항에 할 줄을 하나 더 넣는 거다. 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 그 김해 신공항 결정할 당시에 네. 총리가 황교안 대표시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정치적이라고 네.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네. 황교안 지금 대표가 총리로 계셨던 그때의 결정이 정치적이었다. 아하. 그때의 네.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네.
지금 부울경 검증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지켜보고 네. 또 문제가 있는 것을 검증해보자. 총리실에서 검증하자. 네. 이렇게 하면 그걸 지켜보는 것이 정당하지. 지금 이 부울경 지역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그 말씀이야말로 정치적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에 또 맞서서 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번 성명서 보실까요? 네. 수십억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게 동남권 신공항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결국은 정략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럽다. 이런 또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국책사업 민주당 선거 앞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은 김해 공항에 할주를 하나 더 놓는다는 것이 네.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네.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내놓은 예비 네.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예, 부분을 문제로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그 짧게 소음의 얘기해 주시면. 피해가 네. 2,700가구를 하는데 네. 최소한 15,000가구가 이상 될 것이다 하는 그 지적이 있고요. 또 안전성의 면에서 이모산이라든지 그 전혀 그 도태산의 추락 사고가 네. 재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네. 하는 안전성의 문제. 네. 물론 24시간에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또 중요한 것이 원래 김해 신공항은 3,800만 명 규모의 네. 관문공항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예, 실제 이용객 3,800만 명이 그렇습니다. 네, 기준이었죠. 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네. 2,900만 정도로 축소됐거든요. 아하, 네. 그럼 900만 명이라는 이 축소된 네. 공항을 가지고 어떻게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3.2km의 네. 할주로는 중장거리, 그러니까 미주나 유럽으로 바로 네. 갈 수 있는 중장거리 노선을 취향 못 시킨다 네. 하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네. 그 답을 내놔야 답을 될 내놔야 텐데. 되죠. 네, 네. 그런데 국토부는 계획도로 간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네. 갈등이 심각할 때는 총리실에서 갈등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오히려 총선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부산에 와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총리실 이관 문제. 이거 하세월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네.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든지 간에 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해서 네. 총리실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네.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네. 지역민들의 환영 속에서 추진을 할 수 있지. 네. 시간이 가버리면 갈수록 여러 가지 국책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최 의원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